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배드민턴 축제, 바로 2026 전용 오픈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대회는 단순히 챔피언을 결정하는 국제 경기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버밍엄의 코트 위에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현재 기량과 2026 시즌의 전체적인 판도, 그리고 파리 올림픽 이후 새롭게 짜일 세계 배드민턴계의 질서까지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용 오픈은 한 국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번 대회를 이토록 남다르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유독 여자 단식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세영이라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중국의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개의 메달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되찾고 싶은 것은 세계 배드민턴의 패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는 여자 단식의 핵심 카드인 왕지이와 천위페이의 전략적 역할 배분이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세영의 독주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철저히 준비한 팀플레이 전략으로 안세영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결국 한 명의 압도적인 강자가 나타나 중국의 모든 계산을 수포로 돌려놓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관점을 중심으로 2026 전용 오픈이 왜 중국 전략의 시험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2026 전용 오픈에서 중국이 겨냥하는 목표는 우승 트로피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배드민턴 최강국이라는 명성과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다시금 확고히 손에 쥐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 종목에 걸쳐 막강한 시드를 확보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반드시 정상을 탈환해야 했고, 복식에서는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자 단식의 경우 세계 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을 앞세워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시선은 특정 종목 하나의 성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용 오픈 전체를 발판 삼아 중국 배드민턴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거창했던 계획이 대회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이자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스위치가 1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선수 한 명의 탈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국의 대회 전체 전략에 있어 이는 처음으로 발생한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남자 단식 우승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고 중국 선수단 전체가 원했던 순조로운 분위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충격의 여파가 여자 단식과 복식 종목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시점부터 중국 전략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여자 단식으로 급격히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단식에서 계획이 어긋난 이상 중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전선은 여자 단식과 복식이라는 세 종목으로 좁혀지게 된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징성을 지닌 무대는 단연코 여자 단식입니다. 복식에서의 강세만으로는 중국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세상에 알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진정한 왕의 귀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계 1위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전용 오픈이 지닌 전략적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국에게 여자 단식은 더 이상 단순한 한 종목이 아닌 자존심과 상징성, 그리고 세계 패권 회복의 가능성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중심에 왕지이와 천위페이라는 두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이 두 선수에게 그토록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인 활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여자 단식 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번 대회를 결코 한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여 풀어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왕지이와 천위페이라는 두 명의 에이스가 주축인 듯하지만 실제 중국이 설계한 그림은 그보다 훨씬 폭넓고 다층적입니다. 중국은 한 명의 슈퍼스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 대신 여러 명의 강자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대회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는 집단 전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 구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여자 단식 선수층을 확보한 국가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지이와 천유페이는 물론 한혜와 같은 최상위권 선수들까지 보유하고 있어 한 명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선수가 즉시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현재 중국 여자 단식 시스템이 가진 가장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한국이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중국은 다수의 강자를 활용해 상대가 느끼는 압박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명확합니다. 누군가는 초반에 상대를 흔들어 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중반에 상대의 체력을 고갈시키며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카드가 나서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안세영 선수와 맞붙을 때 한 번의 대결로 승부를 보려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각기 다른 경기 운영 방식과 속도를 지닌 선수들을 차례로 내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맞붙게 하면서 안세영의 페이스, 지구력, 그리고 정신력을 서서히 잠식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까닭은 안세영이 그만큼 독보적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실력자라면 팀의 에이스 한 명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안세영은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철벽 같은 수비력과 넓은 코트 장악력, 거기에 경기 막판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과 노련한 운영 능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측 역시 선수 한 명의 힘만으로는 안세영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영웅적인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긴밀하게 움직여가 하는 팀 단위의 압박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번 전형 오픈 여자 단식 경기는 겉보기엔 선수 개개인의 대결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팀 단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지이는 가장 예리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부처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천유페이는 풍부한 경험과 경기 조율 능력을 통해 전체적인 안정감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까지 합세하여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안세영에게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제시할 때 비로소 중국은 경기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여자 단식 대결의 핵심은 누가 더 눈에 띄는 플레이를 펼치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더 끈질기게 버텨내고 섬세하게 압박하며 조직적으로 상대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가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은 이번 전형 오픈을 통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잘 짜인 팀 시스템의 위력을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플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나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 역할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왕지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을 좁혀서 중국이 왕지이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지이는 이번 2026년 전형 오픈에서 중국 여자 단식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입니다. 안세영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보유한 여러 카드 중 현재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위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서 왕지이가 짊어진 기대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넘어 중국 여자 단식의 차세대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왕지이의 최대 무기는 빠른 박자와 강력한 압박 능력입니다. 한번 기세를 타면 점수를 연달아 쌓아 올리는 집중력이 돋보이며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힘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중국은 왕지이를 안세영의 아성을 무너뜨릴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는 명확합니다. 왕지이는 그동안 안세영과의 경기에서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조급해하며 실책을 연발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침착함과 정신적인 강인함이 관건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형 오픈에서 왕지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승리를 결정짓는 결정력입니다. 중국의 팀 전략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찍어줄 해결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왕지이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선수입니다. 만약 왕지이가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선다면 중국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번에도 중요한 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기는 어려운 카드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왕지이와는 결이 다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또 다른 선수가 등장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경기 운영을 주무기로 삼는 천위페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천위페이는 이번 2026년 전형 오픈에서 중국이 가장 신뢰하는 안정적인 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왕지이가 떠오르는 기세와 파괴력을 내세우는 선수라면 천위페이는 굵직한 대회에서 쌓은 경험과 이미 증명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베테랑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천위페이에게 단순히 우승이라는 결과보다는 안세영을 상대로 가장 전략적이고 정교한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천위페이의 장점은 경기를 풀어가는 노련함, 견고한 수비력,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전술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나 길어지는 랠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록은 중국 팀이 그녀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위페이는 중국 여자 단식의 전략적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과거의 파괴적인 공격력이 온전히 회복되었는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에서 안세영의 엄청난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 대신 실수를 최소화하며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위페이는 강력한 힘으로 압박하기보다 치밀한 운영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중국 역시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천위페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왕지이가 공격의 선봉에 서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천위페이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팀의 안정성을 더하는 역할을 맡는 구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위페이는 중국이 안세영을 공략함에 있어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플레이를 기대해 볼 만한 선수인 것입니다. 안세영은 현재 중국 여자 단식팀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녀를 넘지 못하는 한 중국은 선수층이 아무리 탄탄하다 해도 여자 단식 최강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자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단 한 명의 선수를 꺾기 위해 팀 전체가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세운 기본적인 전략의 골자는 안세영을 단 한 번의 경기로 꺾는 것이 아니라 대회 기간 내내 점진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매 경기마다 강력한 압박으로 체력을 고갈시키고 여러 상위 랭커들을 동원해 결승까지 가는 길을 험난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선수별로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내세워 매 라운드 새로운 난제를 제시하고 무릎 상태나 피로 누적과 같은 경기 외적 변수로도 압박하려는 접근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운 까닭은 안세영이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리한 경기를 뒤집는 저력, 철벽 수비에서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 경기 막판까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나아가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선수들은 초반에 앞서가더라도 경기를 매듭짓지 못하고 긴 랠리가 이어지면 집중력이 먼저 흐트러지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기대를 거는 배경에는 여전히 풍부한 선수층과 함께 왕지이의 급성장세와 천위페이의 관록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전형 오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조직적인 공세가 안세영이라는 압도적인 개인 앞에서 과연 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 전형 오픈이 중국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히 우승컵 하나를 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 대회 여자 단식 정상에 선다면 이는 단순한 1승을 넘어 안세영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지이나 천위페이 중 누군가 우승한다면 중국 여자 단식의 새로운 구심점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세영이 또다시 정상을 차지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중국이 공들여 준비한 집단 전략은 다시 한번 한 명의 천재적인 기량 앞에 무력화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선수층은 두터울지 몰라도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아직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이번 대회의 핵심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결 구도를 넘어섭니다. 보다 정확히는 잘 짜인 집단 시스템과 한 명의 초월적 개인이 맞붙는 양상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두터운 선수풀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정상을 노리는 반면 안세영은 한 개인의 완벽에 가까운 기량과 지배력으로 그 모든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전형 오픈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이번 대회에 막강한 선수진과 복식의 힘, 그리고
왕지이와 천위페이라는 두 핵심 인물을 내세워 배드민턴계의 패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남자 단식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맞으면서 여자 단식이 지니는 상징적인 무게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여자 단식은 단지 한 종목이 아니라 대회 전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왕지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천위페이는 노련함과 전략으로, 그리고 중국이라는 팀 전체는 조직력으로 안세영을 흔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여전히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형 오픈의 결말은 단순히 우승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왕지이와 천위페이 중 누가 중국의 진정한 희망으로 떠오를까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중국 반격의 서막이 될까요? 아니면 안세영의 시대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까요?